안녕하십니까. 투자잡박사전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한 분 더 계시죠? 그래서 저만 칙칙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금융상품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모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실제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강좌를 하고 계시고 영업 현장에서 또 고객분들과 함께 늘 만나고 있는 제가 임정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는 강좌를 많이 할 텐데요. 이번에는 임정관 팀장님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마도 몇 차시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뵙게 되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챙겨주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임정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프리비라는 커뮤니티에서요. 50회 이상의 연말정산 강의를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는 아주 제 입으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나름 실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 거고요. 자, 연말정산 하면 먼저 우리가 그 가닥을 잡아야 될 게 도대체 네.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종류가 어떤 가지가 있고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죠. 네. 일단 소득을 보시게 되면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쫙 나누게 돼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왜 나누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밥 먹듯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10년 있었는데 나 또 퇴직하고 취업하고 퇴직하고 취업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드물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수시로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고 집을 팔고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이거를 내 소득에 합산시켜 버리면은요. 우와, 내년에는요. 세금 신고해야 될 게 어마무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세금 신고한 걸로 끝. 그래서 요거는 따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죠. 현재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요. 그리고 사업, 연금, 기타. 2배사기익은 연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6가지를 내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소득을 하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요. 이것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초과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번에 조금 TMI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득 부분으로 점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득은 좀 분류를 해봤고요. 연말정산이 뭐냐, 뭐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정의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부분도 한번. 네. 연말정산이라고 보면은요. 경제용어 사전에 보면은 원천징수 그리고 뭐 기납부 세액, 공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도 보면은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서 정확히 저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연말정산의 주체는요. 회사나 나라가 아닌 나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회사가 대신 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내가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낸 것과 실제 내 소득 대비 계산한 세금과 차이를 비교를 해서 내가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은 토해낸다라고 하죠. 환급하는 그런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적고 많음을 이제 대사를 해서 맞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라와 나 사이에 그렇죠. 돈을 계산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있나요? 뭐 일정 기간에 대한 세금, 뭐 소득,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그냥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게 딱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네네, 거군요. 1년은 딱 정해져 있고요. 네. 뭐 혹여나 내가 중간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은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만약에 입사를 네. 중간에 했더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냥 그 들어간 때부터 12월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 이전에 근무했던 곳, 그리고 새로 근무하는 곳 다 합산해서 그렇죠. 네. 신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연말정산 한번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요거는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냥 빼고 그냥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시 잘라갈까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헷갈려요. 네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죠. 예. 일단은요, 소득공제라는 거는요, 나라가 그렇게 우리한테 야박하지가 않아요. 내가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 신고하려고? 아니야. 내가 일정 수준까지는 빼줄게. 빼고 신고해. 라고 하는 게 소득공제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거는, 야, 내가 그렇게 빼서 세금 적게 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내? 야, 요거 조건만 조금만 더 맞춰봐. 내가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하는 게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는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근로자 기준으로 2,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한도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구나. 그럼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그러면 소득공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은요, 근로소득공제를 총 전체 급여에서요, 내가 받는 급여를 연봉이 총 급여는 아니고요, 뭐 비과세 항목이라든지 실비 관련된 뺀 부분을 총 급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산에서 알아서 차감이 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적공제, 그리고 이제 뭐 연금보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비라든지 의료, 교통 이런 특별소득공제 받고 그 밖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을 한 이 부분을 소득공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공제도 보시면 그 소득에 따라 조금씩 그 누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네. 그 내용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누진에 관련되는 건요, 이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현재 요 소득공제상에서 누진 부분까지는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요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전산에서 알아서 잘 처리가 되는구나. 왜? 우리나라가 좀 불필요할 정도로 전산 개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 부분은 내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중에서 그 인적공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그때부터 네. 진행되는 걸로 네.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네.